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9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뉴스의 China's economy just shrank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It could still eke out growth this year 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부채의 누적으로 인해서 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CNBC 뉴스의 A Double Recession, Economists Risk Debt Crisis After Stimulus Spending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민 1인당 10만 엔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AFP 통신의 Japan offers $930 virus stimulus payments to all residents 입니다. 오늘도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s economy just shrank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It could still eke out growth this year.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중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1분기에 마이너스 6.8%의 역성장을 하였는데 이는 수십 년 내 최악입니다. 즉 중국 경제는 1976년 당시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그리고 문화혁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1.6% 역성장한 경우가 있군요. 그리고 중국의 GDP 통계는 1992년부터 대공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래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 경제는 올해 연간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지난 14일 발표된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는 올해 1.2%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었죠.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나쁜 마이너스 6.8%의 역성장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축인 민간 소비, 고정자산 투자, 수출 모두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12.5%, 고정자산 투자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수출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중국 경제의 1분기 마이너스 큰 폭 성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2분기 경제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1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많이 받았던 데 비해서 미국과 유럽은 2분기부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경제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부 지역 봉쇄 해제로 서서히 소비와 투자 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의 2월 중 실업률이 6.2%였는데 비해서 3월에는 5.9%로 0.3%포인트 소폭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3월 경제 지표가 1월, 2월보다 호전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현재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실업 대책입니다. 과거 4 내지 4.5% 정도의 낮은 실업률이 오래 지속되던 중국이 현재 5%, 6%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실업 대책으로 인프라 투자와 세금 감면 그리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게 포함되어 있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A double recession, economists risk debt crisis after stimulus spending. CNBC
뉴스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에 따른 부채의 증가, 그리고 그 부채 위기,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중첩적인 경제 침체, 더블 리세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부채, 월드 데트는 2009년의 그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최고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여 왔던데요.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 부양책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대폭의 재정 지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재정 적자, 그리고 정부 부채 증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경제 침체는 더욱더 깊은 위험, 그리고 배가 된 경제 침체를 예고한다는 거죠. 사실 월드 데트 크라이시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1월 초에 월드뱅크가 먼저 한번 밝혔었죠. 당시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스도 이를 주제로 한번 전제했었죠.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임에도 그런 부채 위기가 경고되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세계 부채 현황을 보면은 작년 말 현재로 255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미국과 중국이 세계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었죠. IMF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침체가 되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게오르기에바 CNBC 방송에 출연하여서 세계의 절반이 IMF의 구제금융 베일아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군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에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바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말하는데요. 현재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언제 종식될 수도 알 수가 없고 2010년부터 벌써 재정 긴축, 오스테리티를 오래 실행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 인상 등 오스테리티를 더 강화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채 구렁텅이에서 탈출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2010년, 11년 당시보다 더 심각한 국가 부도위기, 사브린 데트 크라이시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이 높고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국제 수요가 거의 없어질 거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국가로까지 전파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도 정말 심각하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Japan offers $930 virus stimulus payment to all residents. AFP 통신 보시죠. 일본 정부가 국민 1인당 10만 엔씩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금요일 신조 아베 수상이 발표하였습니다. 당초에 3회에 나눠서 소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번에 일시 그리고 조속 금액도 높여서 지급하기로 수정하였군요. 그 전날 일본은 국가 비상사태 대상 지역을 당초 7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1일 확진자가 201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데다가 곧 일본의 황금 연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5월 6일 공휴일 종료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재평가해서 이에 따른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일본 경제 참 심각합니다. 작년 4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1.8% 역성장하였고요. 올해 연간 성장률은 IMF가 마이너스 5.2%로 추정하였죠. 산업 중에서도 특히 관광산업이 90%나 위축되어 치명타를 입었고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경기 부양 명목으로 108조엔 GDP의 약 20% 해당액을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하기로 하였죠. 임금 지급 보조 그리고 의료 분야 지원 등에 쓰이고요.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가구당 마스크 2장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네, 일본의 거액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그중에서도 1인당 10만 엔씩 지급하는 데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종의 퍼주기를 하면서 민생을 챙긴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이분들은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빚을 넘기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독재 대통령 푸틴이 잘한 일 2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첫째는 재정 건전화입니다. 푸틴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으면 그 넘는 돈은 모두 재정 자금으로 비축을 해뒀죠. 최근 오펙과의 오일 감산 협상에서 러시아가 세게 나가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올해도 재정 흑자가 예상되었으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또 하나 잘한 것은 꾸준히 금을 매입해 왔던 점입니다. 제가 도이치은행 고문으로 있을 때인 2006년 그때부터 러시아가 꾸준히 금을 매입하더군요. 당시 금 신세가 온스당 400불대였습니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금 매입 증가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다 지난 3월 31일 날 갑자기 4월 1일부터 금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금 매입 중단 추정 이유를 보면은 유가 하락으로 재정에 보충이 필요해졌고 그리고 이미 충분한 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참고로 세계 주요 금 보유국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5위군요. 미국의 금 보유가 저렇게 많은 것은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인정하는 대신에 금 퇴환을 해주도록 했기 때문이죠. 금본위 제도가 그때 도입된 거죠. 따라서 달러를 금으로 퇴환해주기 위해서 금 보유가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원래가 금 보유가 많았습니다. 이탈리가 세계 3위 금 보유국인데 최근 이탈리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을 좀 팔아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금을 팔면은 이탈리의 국가 신인도가 좀 떨어지겠죠. 러시아에 이어서 금을 많이 사들인 중국이 지금 6위군요. 오른쪽 그래프는 국제금 시세 추세인데요. 2006년 400불 초반대에서 2012년에는 1900불까지 올라갔었죠. 러시아는 이때 금을 일부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곧 다시 대거
매집에 들어갔죠. 그러다 4월 1일부터 금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화요일 IMF가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나오는 국가별 경제 성장 전망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 표는 제가 그 다음 수요일 날 제가 특집 방송을 또 하기도 하였죠. 참고로 붙였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의 특징을 보면은 올해는 마이너스 3.3%인데 내년에는 플러스 5.8%로 급반등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진국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6.1%의 평균 역성장을 하는데 중국과 인도는 여주 올해도 소폭이나마 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끝으로 4월 19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살펴보죠. 오늘 현재 발병자 수는 220만 3,927명이 확진되었고 이는 지난주 대비 29.9%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4만 8,749명인데 지난주 대비해서 일주 전 대비해서 40.4%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율이 떨어졌지만은 모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증가율 하락은 뭐 당연한 거죠. 아직도 일주 전 대비 발병자 수, 사망자 수가 30%, 40%씩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대단한 겁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지난 주말 1일 최고 발병자 수를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찬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